저희가 이제 각각 파트별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SMED 원장이고요. 이성민 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저 먼저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할 거고, 저희가 진행하면서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처음 오신 분은 뭐 분위기 따라 이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 싶으시면 그냥 저희 말이 마무리 안 돼도 좋습니다. 채팅에 그냥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 계속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하고 질문을 이제 최대한 이따가 후반에 또는 필요한 시기에 계속 저희가 이렇게 답변할 거고, 최대한 답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다들 어떤 뭐 식사든 뭐든 이제 아이들 점심도 챙기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12시에는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질문이나 그런 상황은 12시 정도까지는 마무리하고요. 아마 전체적인 브리핑은 1시간 내외로 끝나지 않을까 싶기는 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 이제 오늘 한지연 쌤이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 얘기 좀 먼저 하시면서 각각 이제 필요한 준비된 내용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뭐 파트마다 얘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큰 맥락에서의 얘기들을 가져갈 건데, 일단 저희가 오늘 어머님께 이제 저희가 어머님께 던지는 화두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머님들께서 저희한테 이제 좀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선행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까지 선행이 나가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계획을 잘 못 세우겠어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 저희가 왜 선행을 하는지 그 생각을 먼저 해보자고요. 그냥 딴 친구들이 선행을 뭐 같은 학년 누구는 어디까지 했대 그것 때문에 그냥 선행을 하는 건 아니니까 왜 선행을 하느냐.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을 그래도 좀 잘 이겨내 보기 위해서 네 그렇게 선행을 시작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현실이냐면요. 자, 고등학생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제 시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일단 학교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점점 이제 추세는 어려워지고 있죠. 일단 뭐 순서가 이렇긴 한데 수능부터 생각을 하시면 제가 또 이걸 다시 또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그냥 내 감이 이랬나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로 최근 3년 동안 계속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매년 가형은 난이도가 작년보다 어려웠대요. 이게 수능이 어려워지면 학교 내신은 당연히 어려워지거든요. 왜냐면 같이 대비를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수능 기출도 변형해서 이제 내신에 나오기도 하고. 근데 게다가 요번 4월에 있었던 고3 모의고사도 이번에는 이제 킬러 문항이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했다까지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고난도 문항 수 자체가 증가했다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은 점점 더 어려운 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현실. 또 하나요. 근데 이게 난이도는 어려워지는데요. 고등학생들은요. 원래 늘 바빴어요. 일단 내신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고1 때 1학기 때 수학 상 전범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죠. 2학기는 수학 하 전범위. 고2 때요. 수학 1 이거 자체가 그냥 한 과목이에요. 그걸 한 학기 때 그냥 다 끝내자는 거예요. 물론 내신에서요. 2학기 때 수학 2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는 거고요. 미적분이요. 그냥 고3 1학기 때 전범위, 시험 범위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3년 내내 사실 내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있죠. 근데 고등학생들이 이게 3년 동안 내신 준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수능 준비는 그냥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수능 준비하면서 원래 고난도 킬러 문제 계속 이제 정복하는 거, 논술 대비 짬짬이 해가는 거. 근데 내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엄청 열심히 있고 특히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거의 뭐 매달 혹은 2달에 한 번 정도씩 뭐 이제 뭐 정기 모의고사든 비정기 모의고사든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념을 익힐 시간이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네, 거군요.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고등 과정을 내가 뭐 조금 더 다지겠다. 개념 안 나간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왜냐하면 해당 내신의 킬러 문제나 뭐 학교 이제 유형들 그런 거 익히기에도 이제 시간이 너무 가까워서. 바쁜 거예요. 근데요, 자,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뭐 우리 아이만 바쁜 거 아니고요. 다 같이 바쁘고 뭐 다 같이 난이도 높아지고 뭐 그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 조금 더 잘하면 돼요 하시는데요. 저희가 결국 상위권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학년이 요즘 평균 한 300명? 좀 적은 학교들은 250명 좀 넘는 정도? 많아봐야 네. 최대 4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400명까지도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내신 1등급을 받으려면 4%까지 이제 잘리는 거예요. 300명이라고 쳤을 때 한 12명, 300명이 안 되면 한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10등 안에 드는 게 이제 너무 빡세요. 그리고 사실 뭐 이게 아이들이 1등급인 친구들이 뭐 3년 내내 1등급 이건 아니고 1, 2등급 왔다 갔다 또 좀 하니까 한 2등급까지 그러면 이걸 확장을 시켜볼게요. 2등급까지 포함하면 이제 상위 11%까지 해서 잘라지는 거거든요. 300명 기준이면 33등 안에는 들어 있어야 그래야 한 2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등급 좀 왔다 갔다 하려면 전교에서 내가 한 20등, 25등? 그 안에서는 계속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중에 한 10등 안에도 들어갔다가 요번에는 좀 밀려가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같이 어려워진다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나는 예전 인원수가 많을 때는 한 50명 안에 들면 괜찮았으면 지금은 10등, 15등 안에 들어야 된다 하는 예전에는 엄청 당연히 치열해진 거죠. 1등급이어야 좀 잘한다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요즘은 네. 2등급까지도 상위권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너무 10등이라는 것 적어요. 자체는 이제 너무 작은 거고 이제 30등도 사실 쉬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잘하는 그 상위권 아이들도 항상 1등급을 받지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조금만 문제 실수하면 삐끗하면 바로 2등급까지 내려가니까 계속. 네. 근데 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나 하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보통 이제 상위권이라 얘기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적어도 수투 좀 많이 본 친구들은 미적분까지도 봤어요 하는 상태로 이제 입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 무조건 진도를 끝낸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권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어디까지 진도가 끝났는지 그냥 그 진도 자체만 확인을 해보면 와 중학교 졸업할 때 적어도 수투까지는 보고 입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1, 2등급 안에 드는 한 30명 내외냐? 아니요. 인원수는 더 많아요. 한 50명 정도까지도 요즘 이제 워낙에 어머님들께서 선행 이제 중요성도 많이 아시고 하니까 한 50명 정도까지도 이미 고등 과정이 다 끝낸 상태에서 사실 시험 범위만 보면 그냥 당장 수능을 봐도 상관없는 거죠. 이 정도 범위면 그 상태로 입학을 한다는 거예요. 뭐 변별력은 뭐 실수 또는 수학적 이해력이든 뭐 약간의 그런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고. 네. 결국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공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좀 변별력이 좀 이런 생기는 것 50명은 같은데. 시험 기간 때나 이제 학교 이제 다니면서는 사실상 킬러 문제나 최신 유형들 위주로의 학습만 집중을 하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개념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개념이 잘 되었다는 가정하에인 거죠. 개념이 잘 되었다는 가정하에는 내신 기간 혹은 이제 뭐 수능 대비하는 기간은 계속 고난도 문제, 킬러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 50명 중에서 25명 강조하면 한번 찍고 가시죠. 이게 사실 이게 좀 이제 뒤쪽에서 정말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기는 한데요. 일단 어머님들 그러면요. 제가 지금은 말씀은 안 드릴 건데 50명 정도가 선행이 이미 끝나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하신 상태에서 과연 이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50명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50명. 네. 여하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선행을 하는가?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이유만 생각해 보면요. 일단 난이도 높아졌죠. 난이도가 높아졌으면 학습량은 당연히 증가하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정말 중요한 내가 상위권을 이제 차지하기 위한 그 진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선행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미리미리 확보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다 아마 어머님들도 이제 동의를 하실 거예요. 아마 그 생각을 모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미리 선행을 해야 된대요. 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어디까지 해야 된대요라는 얘기를 사실 저희의 얘기가 아니어도 어디선가는 다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자 어디까지 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갈게요. 그냥 단순히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토 미적분
너무 막연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세분화해서 어느 정도 학년에 어디까지 공부를 해두면 이게 괜찮게 좀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요 설명드리는 학년을 구분한 건 어디까지나 이제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우리 아이가 지금 요 해당 학년에 여기까지 선행이 안 나갔어요라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저희한테 이제 학습하면서 보여주는 그 가능성이 가끔은 저희의 상상력을 좀 뛰어넘을 때도 있거든요. 이 친구가 우리하고 공부하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클 줄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건 각자 이제 아이들의 역량에도 좀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일단 대충의 기준 잡으시는데 조금 도움 되실까 싶어서 학년별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경시 X는 뭐가? 요즘은 이제 경시가 필수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입상 여부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이제 뭐 과고나 이런 쪽을 굳이 진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시는 그냥 이제 서브로만 좀 뭐 세미 경시 같은 과정들 그런 것만 좀 서브로 하면서 선행 위주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시를 직접적으로 준비하지 않을 친구들을 일단 대상으로 큰 한번 생각을 그림에서는 해봤어요. 지금 미리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경시를 하지 않았을 때의 대략적인 커리 진행 방식, 진행 그거 어떤 먼저 계획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럼 이제 경시를 진행할 계획도 얘기하실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경시를 하고 싶다 할 때, 안 할 때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그 상, 잡아주시죠. 거꾸로, 네, 그 최종적인 부분부터 이제 내려갈게요. 결국 저희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미적분 정도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가정하에 갈 거예요. 자, 일단 어머님들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이 고등과정 같은 경우에 중등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이 이 과정 다 공부했었어요 하면서 너무 마음 놓으시면 안 되는 건 알죠, 그렇죠? 자,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되는 어머님들한테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어머님 아무리 고등과정을 고2, 고3 과정까지 봤어도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수학 상하, 심화 문제는 유형이 또 달라요. 수상하고 수원투하고는 접근 방법도 또 달라요. 방심하지 마시고 입학하기 전에 수상하, 심화 반드시 시간 충분히 확보해서 복습시키세요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게 이제 앞쪽에 있는 거는 죄송해요. 네. 앞쪽에 있는 건 이제 1학기, 2학기 이렇게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3, 2학기 때는 가장 집중적으로는 수상화, 심화 이제 시키시면서 고등학교 입학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학기 때 미적분 정도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제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올게요. 미적분 한 번 보고 끝낼 거 아니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미적분 그 전에 수투 한번 보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중2, 3 과정에서 생각보다 선행을 많이 못 나가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내신 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일단 진도를 못 나가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 내신 끝나고 오면 다시 이제 감을 좀 찾아오는 시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선행을 나갈 수는 없다는 부분. 자, 그렇다면 저희는 중1과 초6 요 이제 두 학년 과정에서 선행을 조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중1 때 수원, 수투 정도 볼 수 있으면 시간 여유 좀 괜찮죠? 그러기 위해서 6학년 때 수상화 기본하고 뭐 심화 정도. 조금 빨리 나가는 친구들은 뭐 여기서 수원이 나갈 수도 있지만 일단 좀 차근히 완벽하게 좀 공부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다면 적어도 한 초 6학년 정도에는 고등과정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초 5 정도까지는 중등심화가 끝나 있는 상태여야 저희가 그 이후 과정을 조금 안정적으로 고등과정 이제 대충 훑었다 말고 그래도 봤다 정도의 얘기는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경시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경시를 하는 경우에 왜냐하면 경시라는 것 자체가 뭐 입시에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 없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분명히 경시를 하게 되면 대학교 수학 수준까지의 어떤 뭐 문제 유형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도 접하게 되는 거고 문제가 정말 심화됐을 때 어떻게까지 복잡해질 수 있는지도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시에서 얻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경시를 한다는 가정에서 하에서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최종 목표는 중학교 3학년 때 미적분까지는 공부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다면 자, 뭐 중간 과정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시를 보통 언제 집중적으로 하시냐면
초6이랑 중1 한 2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시키셔야 한 1년 정도는 경시 이론이랑 이제 뭐 그런 다양한 문제 유형들 익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전 훈련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정도 시간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때는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 계획을 한 2년 정도 앞당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경시가 없는 경우에 한 초5 정도에는 중등심화를 끝내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했으면, 경시 생각하시려면 조금 서두르셔야 되죠. 한 초3 정도에는 중등심화가 끝날 수 있으면 그 이후 스케줄을 저희가 좀 괜찮게 안정적으로 좀 잡을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는 이제 이걸 약간 그냥 시간상으로만 나열을 한 거기는 하고요. 이게 무조건 선행을 빨리 한다고 해서 상위권을 반드시 진입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대체로 선행을 미리 끝냈더라인 거지. 아유, 선행만 끝내면 무조건 그 상위권 안에 들 수 있다.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자, 그럼 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1등급은 한 10명 내외, 2등급까지 잘라서 한 30명 내외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미 50명 정도는 선행이 다 끝난 상태로 고등학교에 입학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50명 중에서 누구는 1, 2등급 상위권 안에 들어가고 누구는 그 밖으로 밀려날 것인가를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강의식으로 이끌어가면서 아, 선생님 설명이 이해는 되고 내가 풀 때는 아직은 잘 안 풀리긴 하지만 아니 뭐 고등학교 가서까지 계속 문제 풀면 되니까 했던 친구들은 확실히 아무래도 한계가 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끌려가면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해는 많이 되죠. 공식은 많이 암기하고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진정 상위권이 되느냐, 그건 저희가 물음표 좀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뭐 극단적인 예로 예전에 부모님 선행 어디까지 했냐고 했더니 미적분까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1을 못 풀더라고 잘. 3-1 쪽에.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집에서 부모님이랑 이제 인강 같은 거 보면서 너 어때 이거 이해돼? 아, 네,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돼 해서 계속해서 그 단계를 가서 이렇게 해서 봐서 미적분까지 갔는데 그 어느 하나도 자기가 풀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아이도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극단적이지만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선행을 했다 안 했다의 어떤 기준점은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것을 자기가 손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맞아요. 정도의 그 깊이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어떤 기준점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똑같이 선행을 하더라도 깊은 원리 이해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거고, 학생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게 정말 관건인 거고, 이게 완성이 되어야 50명에서 멈추지 않고 25명, 30명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거기에서 1등급 경쟁을 할 수 있는 거다.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좀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나간다고 끝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50명 정도지만 사실 뭐 반 정도 가까이 된 친구들은 사실상 제대로 깊은 완성도 있기보다는 그냥 끌려와 있는 형태의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얘기의 시작은 도대체 선행을 할 땐 언제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진짜 저희가 가져야 하는 그 물음표는요. 어디까지가 아니고요.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이게 진짜 이제 저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인 거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내내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시는 그 내내 가져야 하는 그 물음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떻게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지연 쌤이 일단 한 차례 준비한 거 하고. 네, 일단 저는 화두까지 던져놨어요. 네. 네. 제가 오늘 엄청 준비했어요. 장난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하시겠어요. 자, 다음 내용을 계속 진행을 할게요. 어머니들이 질문이 어떤 뭐 완성적인 멘트로 안 끝나도 좋습니다. 뭐라도 이렇게 뭐 중간중간 댓글 막 이렇게 충격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것도 좋고 그냥 계속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완성되지 않은 질문이든 아니면 중간중간 생각나는 어떤 형태로든 또 이렇게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기록했다가 다시 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